홍콩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80년에 가셔서 19년인가요? 거의 20년을 이제 지내시게 되죠. 그 홍콩 생활 소개 좀 잠깐. 제가 이제 해주시죠. 홍콩을 간 것이 80년 6월 12일. 여기 4일에 떠나서 도쿄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머물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 교류를 하고 서울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고, 그때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지명관 선생이나 폴 슈나이스나 뭐 나카지마 목사, 쇼지 목사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이제 박형규 목사는 그 당시에 멜본에서 열린 WCC 국제선교대회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유어 킹덤캄 그 모임을 하고 서울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도쿄에 왔는데 광주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 도쿄에서 머문 사람이 이제 박형규 목사, 조주성 목사고 또 미국으로 간 사람이 문동환 목사고 여하튼 도쿄에서 뭐 여러 날을 지나고 6월 12일에 지금 홍콩으로 제가 갔습니다. 홍콩에서 WSF에서 제가 6년간 종무를 지나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합시고 하고 돌아와서 6년간 CC의 URM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와서 기사연 원장을 3년 하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서 2년간은 부총무, 5년간은 총무. 그래서 CC에서 아시아 기독교협의 총무를 이렇게 해서 CC에서만 13년, WSF에서 6년, 그래서 19년 동안을 홍콩에서 일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일하는 동안에 홍콩이야말로 뭐라 그럴까 자유분방한 경제 중심 도시다. 흔히 얘기하는 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하는 것이 이제 홍콩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당시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증권이나 이런 그 금융이 허브 역할을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였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의 그 행정 시스템이 영국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부패나 이런 것이 없고 우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착착착착 쉽게 빠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전화 하나 매려고 그러면은 막 한 달씩 기다리고 그것도 전화선 하나 부탁해야 얻고 이랬는데 거기 홍콩 가니까 다음날 전화 딱 매러 와요. 예를 들면. 그래서 별천지라.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뭐 지하철이 착착 잘 돌아가고 있고 세계의 모든 그 언론의 허브가 또 홍콩이에요. 왜냐하면 차이나 워처들이 다 홍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보기 위해서 모든 대사관들이 이 뭐라 그럴까 이 미디어 시스템을 쫙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조그마한 그 대사관이라도 이 미디어 이 시선을 잘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니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홍콩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본국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그 돌아가는 시스템. 그다음에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뭐 옷 입고 다니는 것서부터 그 뭐 이런 그 형식 같은 이런 것들이 뭐 아주 그 자유분방한 그런 데서의 이제 삶이 제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뭐 아이들이 어릴 때니까 이제 유치원 정도 다닐 때니까 그저 학교도 쉽게 이렇게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 셔틀버스가 착착착착 잘 돌아가고 모든 것이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하기가 좋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WSF를 제가 처음에 갔는데 아시는 대로 WSF가 1985년에 스웨덴에서 시작할 때는 조날 마트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예. 그 조날 마트는 YMCA 대학부 간사입니다. 예. 이 대학부 미국 YMCA 대학부 간사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기독 학생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 예. 무디 선생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선교사로 내보내자는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존 알마트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 세계 선교에 불을 붙인 사람이 존 알마트하고 무디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예. 아펜셀라 이 사람도 다 그 사람들 컨퍼런스에 가서 영향을 받고 온 사람들. 예. 예, 말하자면. 그러니까 존 알마트가 볼 때에 미국만이 이렇게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묶는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YMCA가 1844년에 이 영국에서 생겼지만은 1855년에 파리에서 국제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파리 헌장을 만들고 국제위원회를 만든 사람이 앙리 두낭, 적십자. 앙리 두낭이 그 1855년에 세계 YMCA를 만든 주도 인물이고. 앙리 두낭이 적십사 운동만 한 게 아니라 YMCA 운동도. YMCA 운동을 하다가 적십자로 운동을 한 거예요. 예. 그래 여하튼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YMCA와 WSF 출신이에요. 또 WSF 존 알마트가 22년 동안 총무를 해요. 그 후임이 비서트 후프트라, WCA 초대 총무. 이런 기라성 같은 에큐메니컬 리더를 배출한 곳이 WSF야. WSF를 에큐메니컬 운동에서는 유치원이라고 그래요. 에큐메니컬 운동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유치원. 이제 여기에 아시아 책임을 지고 내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회의록 본 거예요. 회의록. 전부터 지금까지 왔던 회의록을 보면서 회의록에서 무엇이 주로 의제였는가. 그 의제가 그대로 실현이 됐는가. 그 의제를 실현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는가. 그럼 내가 책임자로서 어떤 문제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이쪽을 열심히 바닥에서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것이 제일 중요한 자산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내건 목표가 아시아인들이 바라는 열망이 뭐냐. 그 열망에 호응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인권이든 민주화든 여러 가지 독립이든 그 다음에 차별이든 이런 여러 가지 나라 형편에 따라서 자기네가 그것을 극복해야 할 그 문제,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그 열망, 아스피레이션, 이 people's aspiration을 어떻게 우리가 담아낼 것인가. 이것을 제가 운동의 기저로 삼고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아시아 가 보니까 홍콩만 해도 문혁이 일어나면서 기독 학생들이 상당히 과격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 학생들. 내가 WSF 가는데 기독 학생 운동이 홍콩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혁명의 희생으로 인해서 또 그때 아주 급진적이라 결국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홍콩 지도자들 당시에 운동했던 사람들 이제 만났죠. 대표적인 사람이 곽내웡이야. 곽내웡은 홍콩 기독교협의회 총무예요. 홍콩 대학 철학과 출신의 예일 신학부 출신이라.
오재익 선생님하고 예일에 있을 때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가깝게 느끼겠어요. 그래서 나는 광래왕이 처음인데 광래왕 총무하고 이제 이렇게 의사가 잘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의기가 투합이 돼가지고 홍콩에서 그럼 우리 기독학생 운동을 재건하자. 그래서 80년에 갔는데 81년에 홍콩 크리스천 카운슬이 중심이 돼가지고 선배들을 묻고 자기가 졸업한 대학의 후배들 그러니까 홍콩 대학 출신 기독학생들 또 이 중문대학이라고 차이니스 유니버시티 중문대학의 신학부 출신들하고 이렇게 묶어서 기독학생 운동을 시작한 게 81년이에요. 그래가지고 80년 초기에 홍콩의 기독학생 운동을 이제 재건을 하는 일을 했고 8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WSF 총회가 열릴 때 홍콩 대표가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참석을 하게 되고 홍콩이 가입하게 되고 가입할 때는 우리가 한 나라의 한 운동체예요. 그래서 차이나 하면은 본토가 옛날부터 멤버를 가지고 있는 본토가. 그런데 홍콩은 이게 영국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입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내 스스로가 있었어요. 차이나가 멤버십을 잠깐 홀딩하고 있는 거지 차이나가 풀 멤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KH팅 주교에게 사람을 넣어가지고 연결을 했어요. 우리가 이번 샌프란시스코 8월 81년 총회에 가면은 홍콩이 정식 멤버로 가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분간 차이나가 국제 문제를 지금 서스펜드하고 있으니까 이걸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당시 그 팅주교라는 게 중국 기독교 협회 의장이죠. 정광훈 주교. 정광훈 주교죠. KH팅 팅주교가 좋다는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빅터 류라고 나하고 초기에 같이 준비했던 이 친구가 샌프란시스코 총회에 가서 우리 홍콩 멤버가 다시 새 멤버로 이렇게 WSF 가명이 되고 이 그때의 출신들이 말하자면 그때 학생들이 훌륭한 에큐메니컬 지도자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학생 출신의 하나가 웡와이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웡와이칭이라는 여자는 중문대학교 그 신학부를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에 가서 박사가 돼가지고 WSF에 와가지고 총무를 내 다음에 총무를 하고 그 다음에 CCA에 내가 총무할 때 의장을 하고 또 WSF 전체 의장을 하고 이렇게 유능한 웡와이칭이 탄생이 되고 여타 뭐 여기 훅치 우드라고 하는 친구는 유명한 성공의 신부가 돼가지고 다이아베이라고 중국 본토 그 광동에 핵 발전소 만드는 거 그걸 뭐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래서 훅치 우드는 아주 그걸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고 말하자면은 성직자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시민운동 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학생 운동을 내가 가서 다시 재건하고 새로 만든 게 태국,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파푸아누기니 이런 데는 내가 다 방문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고 아세아 기독학생 운동의 활성화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대신에 이제 WSF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지도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해마다 한 달씩 묶어서 각 나라 기독학생의 간사들 내지
학생 대표를 묶어서 한 30명 정도 한 달 동안 묶어서 이렇게 지도력 훈련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 돌아가면서 이것을 제가 6차례 했죠. 여기 출신이 WSF 총무도 되고 의장도 되고 또 CCA 간사도 되고 뭐 NCC 총무도 되고 교수도 되고 뭐 기자도 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학생 운동이기 때문에 미래 지도자를 아주 나름대로 알차게 만들어내는 데가 우리 WSF였다는 그 자부심을 제가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홍콩에서 활약하시고 오래 사셨는데 지금 홍콩이 이제 민주화 시위 뭐 이런 걸로 해서 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지켜보시는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그건 WSF고 제가 이제 CC의 URM을 6년 동안 하면서 이 6년 동안 하면서 아시아의 이제 URM이 나름대로 상당히 액티브합니다. 그 역할을 잘 조율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했고 이 URM의 초대의 책임자는 해리 다니엘이라고 해리 다니엘 신부는 인도 기독학생회 총무 출신이고 WSF 제네바 간사 출신이고 CCA 부총무 출신이고 그 후임이 오재식 선생님이에요. 또 오 선생님 다음에는 조지 나이난 인양 성공의 신부고 빌드라고 bombay에서 이 URM을 크게 했던 사람이고 CC에 와서는 URM하고 부총무까지 지낸 사람이고 또 그 후임이 권호경 목사. 권호경 목사가 와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이 NCC 총무가 돼서 돌아오고 임기를 못 맞춰서 내가 공부하는 중에 마지막 해인데 논문 쓰는 단계에 이 권호경 목사가 한국으로 오게 되는 바람에 내가 이제 그 마지막 학기에 임명을 받았고 이제 졸업하고 와서 이제 CCA URM에서 6년간 이쪽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때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홍콩에 CIC라고 산업선교 기구가 있어요. 홍콩 기독교 협진회라고 해서 협의회에 소셜 웰페어 하는 덩어리가 하나 있고 이 URM 하는 CIC 크리스천 인더스트리얼 코미티가 있고 두 덩어리가 아주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CIC 산업선교 하는 데는 한스 루츠라고 스위스 목사인데 산업선교만을 위해서 홍콩 와서 지금 일하는 분이 있어요. 한스 루츠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몬드 풍이라고 이제 산업선교의 아주 그 논리와 실천을 겸비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가 있고 이 사람은 남겨 WCC 가서 CWM이 간사노릇 하고 돌아와서 와서는 여기로는 국회지 어반 카운슬의 통역관 노릇을 했어. 그렇게 유명한 레이먼드 풍이 있고 그건 시니어예요. 그 다음에 세대가 그 유명한 이척얀 여기로 말하면은 민노총 이척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CIC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 부인 엘리자베트 챙이 우리 CIC 출신이고 또 찬가와이라는 사람이 우리 CIC 출신이고 그 다음에 아포룡이 여기 CIC 출신이고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다음 세대예요. 열심히 이렇게 산업선교 운동을 하는데 주로 노동자의 산업재해, 산업인권, 노동자의 권익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이 사람들이 조직화하고 그 조직의 힘이 민노총 같은 그 뭐라 그럴까 노동자 총연맹을 좌지우지하는데 거기 이제 이척이안이 대빵이에요. 이척이안은 요즘도 열심히 앞장서고 특별히 크게 활약하는 게 6월 4일에 천안문 사태, 89년 천안문 사태를 해마다 추모하는 모임. 그 당국이 아주 싫어하고 해도 아무리 해도 여하간 빅토리아 파크에 모여가지고 뭐 수십만이 거기에 모여서 촛불 들고 그 중국 당국을 성토하고 시투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교원노조의 대표예요. 교원노조 시투화, 이 노동자 여기에 이척이안 뭐 이런 층들이 나서가지고 강연하고 뭐 노래 부르고 화형식하고 그런 그 중심에 산업선교가 있는데 여전히 구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후배들이 꾸준히 활약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요즘도 제가 저건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노동자 편지라 해가지고 노동자 교회를 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당국이 지금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입법을 주선해야 되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홍콩은 국회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직접 선출직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간호사팀은 간호사팀, 또 소셜워커는 소셜워커팀 이런 그 기능 대표들이 자동으로 그러니까 비례대표인데 직능별로 직능별로 국회의원이 되는 그래서 직능경 사람들이 가서 이제 법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하간 이 산업선교를 같이 했던 동지들이 아직도 기계를 가지고 홍콩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지만은 보람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라이라고 그 애플 신문 빈과일보 그 제임스 라이도 말하자면 이쪽 시민운동과 연계되어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홍콩에서 하시면서 홍콩에 아까 말씀드린 학생운동 또 그 URM 그 산업선교운동 다 활성화시키셨는데 또 CCA 부총무도 하시면서 아시아 지역의 그런 다양한 또 활동들도 많이 활성화시키셨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CCA가 홍콩에 있으면서는 일단은 싱가포르에서 추방된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것을 늘 감지하면서 지났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CCA가 UN 비정부 단체인 그 에코속 경제사회 이사회 경제사회 이사회에 그 민간 단체를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 등록이 돼 있어야 여러 가지 유리해요. 그래서 내가 총무하는 동안에 근데 WSF에 있을 때 내가 그 WSF를 대표해서 미국에 공부하는 동안 그 대표성을 가지고 그 에코속 모임에 늘 갔어요. 그래서 내가 CCA도 이 에코속 멤버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UN 에스캅이라고 해서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그 본부가 뱅콕에 있습니다. 큰 빌딩이에요. UN이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크죠. 에스캅의 사무총장이 김학수 사무총장인데 한국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 한국인인데
이 대우그룹 예. 김우중 씨랑 같이 예. 이 대우를 창설하고 크게 키우고 사장도 지내고 연세 경제과 출신이고 그거 다 한때거리예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돼서 여하튼 에스캅의 사무총장이에요. 에스캅하고 우리 CCA하고 공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유엔을 통해야 우리 기독교 이름을 안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부탄, 예. 말하자면 또 저기 네팔, 예. 뭐 이런 기독교를 비교적 싫어하는 국가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청년 개발 운동을 하기 위해서 UN 에스캅하고 우리 CC하고 조인트 프로그램을 해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서 그 기금이 일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위원회를 해요. 우리가 4사람, 그쪽에서 4사람. 그 뱅콕 이제 가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이제 김학수 사무총장이 잘 대접해주고 점심도 먹고 하는데 내가 부탁했지. 우리가 에코속 멤버십이 없는데 이거 좀 되도록 협력을 해달라. 그랬더니 아이고 당연히 합시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내서 이제 UN 뉴욕 본부에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국제부를 맡은 사람이 토니 와우룬트라고 인도네시아 출신이에요. 경제학 교수를 하다가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 한 친구인데 이 친구를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멤버십을 하러 유엔 갔어요. 갔더니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뭐라 그래 퇴출된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키스탄하고 차이나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차이나는 당신네들이 홍콩에서 추방당한 경험이 있고 그런 단체가 지금 홍콩 우리 차이나 테리토리에 와 있는데 이 멤버십 우리가 허락하기는 곤란하다 이거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대표는 기독교 세력이 너무 진취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버겁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에는 우리가 준비를 잘했죠.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냈던 출판물이다 이것저것 많이 잘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래서 그 뭐 로비를 이제 우리 토니 와우런트가 잘 뭐 했어요. 했더니 충분히 자기네가 이해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에코속 멤버가 됐어요. 그 에코속 멤버가 되면은 홍콩에도 사무실이 있고 UN 에스캅도 사무실이 있고 제네바도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EU가 있는 브라셀도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그 네 사무실에 대표를 하나씩 지명해야 돼. 대표를. 우리가 사람을 안 보내더라도. 그래서 이제 뉴욕은 빅터 슈한테 부탁을 하고 또 제네바는 우리 매튜 추나카라가 국제부 할 때니까 걔 보고 부탁을 하고 또 UN EU 브라셀은 최현덕 박사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하는 그 보람이 나름대로 유엔과 연계해가지고 우리의 프로그램을 제네바도 넣을 수 있고 EU도 넣을 수 있고 에스캅도 넣을 수 있고 뉴욕 본부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그 활성화하는데 이제 보람을 느꼈고 이제 CCA가 아는 대로 교회 협의회다 보니까 각 나라의 총회장, 각 나라의 교단 대표가 대주교 아니면 주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당시에 평신자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내가 아마 목사였으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는 대주교고 주교고 하니까 목사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평신자의 리더니까 훨씬 존경을 하더라고. 존경을 하고 우리가 주로 아까도 보여줬지만은 CCA하고 아시아 주교 협의회하고 공동으로 우리가 교회 일치 위원회가 있어요. 가톨릭 아시아 주교협의회하고 아시아 주교협의회하고 그 주교협의회는 아마 71년인가 만들었어요. 그 만들 때의 주역이 김수환 추기경, 또 필리핀의 신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 주교협의회 FABC를 만들고 그 FABC하고 CCA가 서로 협력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협력위원회가 교회 일치위원회예요. 그 가끔 하는데 그때 이제 내가 총무가 되자마자 그 위원회가 이제 책마에서 열리게 되고 그 열리게 된 그 모임에 월터 카스퍼 추기경이 그 현장에 와서 우리하고 아시아 FABC 회의하는 걸 목격하고 갔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현장에 와 있을 때 추기경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어느 분이요? 월터 카스퍼가. 그분이 교황청에 교황청에 그 당시에 뭔가 하면 에큐메니컬 릴레이션, 일치협력국의 담당 대주교인데 또 독일 신학자예요. 월터 카스퍼가 아주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청에 와 있는데 그 우리 모임에 와 있을 때에 추기경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사람들이 우리가 축하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제가 하는 일 중에 교단 총회 다니면서 뭐라 그럴까 축사하는 일, 각 멤버 교회의 큰 총회에 가서 축사하는 일이 중요하고 교단장과 총무들 만나면서 그 일 조정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표단 우리가 꾸려서 뭐 어디 보낼 때 그 대표단 조절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타종교와의 협력하는 거 이런 거 또 청년 운동하는 거 여성 운동하는 거 이런 그 분야별 운동 조율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이렇게 아시아 각국을 이제 두루두루 다니시고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셨는데 최근에 보면 홍콩 민주화 시위 있었고 또 태국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에 대한 항의 시위가 주리를 잇고 그렇게 아시아 각국에서 민주화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제 홍콩은 뭐 중국이 원래 천안문 사태를 경험하고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할 만큼 뭐랄까 우악스럽게 그 정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홍콩의 이 보안법이라고 하는 건 뭐 요지부동으로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홍콩의 민주화 세력들이 많이 위축이 될 거고 위축이 되지만 위축된 그 범위 내에서의 역할이 있을 테니까 뭐 현실적으로 그 위축된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버마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CCA URM 때부터도 지원하는 일을 특히 버마에 대해서 많이 했고, 그래 버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했고, 또 교계 사람들도 내가 열심히 이런저런 그 좋게 말하면 보살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버마 사람, 교회 사람들은 그 나의 CCA의 그 일에 대해서는 고맙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내가 이제 버마에 초청을 받고 가서 버마 신학교가 MIT라는 데인데, 버마 신학교에서 이제 특별 강연을 한 번 했고, 그 특별 강연을 계기로 해서 에큐메니컬 렉처를 거기서 한 3번 했어요. 해마다. 거기에 우리나라 김의병 교수도
가서 한번 했고, 우리 CCA 에큐메니컬 렉처로, 여하간 에큐메니컬 렉처를 버마에 심어가지고 계속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갔을 때에 그때 교단 여기서 강연하는 것도 여기 나오지만 지금 여기 사진 하나 주셨는데 요 사진이 이제 버마 가셨을 때 그렇습니다. 사진입니다. 교단 대표들하고 협의하는데 그 교단 대표들이 나보고 당국의 지도자를 한번 만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수반이 있고 아마 이제 대통령이지 있고 제1서기 이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예요. 말하자면 제1서기를 만나면 좋겠다. 추원윤이라는 장군이에요. 추원윤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추원윤이 정보부장인 동시에 제1서기인데 제1서기가 혁명구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야. 그 추원윤을 만나주면은 우리 교회로서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겠다고. 그래서 하루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추원윤을 만나러 이제 교계 의장, 그 다음에 총무, 그 다음에 국제위원회 위원장 셋하고 나하고 넷이 추원윤의 그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사람이 반갑게 대해주고 뭐 교계 돌아가는 얘기도 잠깐 듣더니 나보고 첫 번째 얘기가 한국에 투자 요청을 하면 어떻게 그 풀어나가면 좋겠냐 이렇게 나와. 한국 투자를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난 그 느닷없이 그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좋은 방법이 있겠다. 지금 UN 에스캅의 사무총장이 김학수 사무총장인데 대우 사장 출신이다. 한국의 모든 기업들을 잘 아는 분이 김학수 사무총장이다. 그러니 당신이 그 뱅콕의 대사관을 통해서 김학수 사무총장이 긴밀하게 코커스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해답이 서울에 있는 당신 대사관으로 메시지가 가게 될 거고 좋게 풀릴 것 같다. 그런 얘기 했더니 고맙다. 우리가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 뭐 그러면서 뭐 얘기가 부드럽게 뭐 돌아가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왔다 가고 나서는 콘라드 라이서 WC 총무가 한 2달 후에 오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했지. WC 총무 콘라드 라이서 박사가 아마 한 2달 후에 오실 것 같은데 그때도 좀 접견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 그 다음 날 보니까 그냥 신문에 일면에 나하고 사진 이렇게 탁 찍히고 뭐 영어 신문, 현지 신문에 다 나간 거야. CCA 총무 접견했다. 그 다음에 텔레비에 다 나온 거야.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러 갔네. 갔더니 사람들이 뭐 반가워가지고 텔레비에 나왔다고. CCA 총무가 나왔다고. 그래서 나를 이용해가지고 그 현지 교인들이 아주 기분이 좋게 이런 그 경험도 불교 국가라 상당히 위축돼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길을 펴고 선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여하튼 그런 분위기 형성에 이제 도움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아웅산 수치 대표가 그 안에 뭐라 그럴까 감금돼 있을 때 그 URM 하는 친구들이 제임스 아웅이라고 하는 제임스 아웅이 데이빗 아웅이 열심히 들락거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웅산 수치 입장에서는 기독교 중에 URM이 엄청난 자기 인포메이션 루트였어요. 그래서 뭐 인포메이션 나오면 용케 우리한테 보내오고 우리는 국제적으로 캠페인하고 그래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통로 역할을 나름대로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포메이션 주면 또 그것이 넘어가고 거기는 이제 어려워가지고 그 은행 구좌를 뱅콕에 두고 있어요.
그래 뱅콕에 이제 줘서 우리가 돈을 뱅콕으로 보내면 뱅콕 돈이 이제 미얀마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하간 우리가 그렇게 긴밀하게 하던 미얀마의 NCC 운동도 그렇고 거기서는 침례교가 제일 큰 교단이에요. 침례교도 그렇고 YMCA도 그렇고 YWCA, 기독학생회 SCM, URM 모든 운동이 지금 위축돼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학가라고 하는 친 스테이트에서는 친주에서는 학카 YMCA 총무가 지금 연행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군부 쿠데타 때문에. 예, 지금 쿠데타 때문에 그래서 남부원 YMCA 아테 사무총장이 그 사람 석방 내지 이걸 위해서 세계적으로 크게 캠페인을 지금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YMCA로서는 아마 총무가 연행된 일은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은 일이고 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국제연대를 열심히 남부원 사무총장이 지금 홍콩에 앉아서 하고 있고 내가 보기로는 YMCA, CCA, WCC, WSF 등등이 그 팩트 파인딩 팀 같은 걸 만들어서 아마 보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간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저도 70년대에 뭐 감옥도 다니고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뭐 우리 좋은 뜻으로 말하면 연단하는 그 좋은 그 계기가 되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심지가 굳어지고 또 나름대로의 그 결단이라고 할까 사물을 보는 전망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새롭게 솟아날 수 있고 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니까 우선 우리로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서 내가 한다는 또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서 보호해 주신다. 그 보호함을 받고 하다 보면은 좋은 그 뭐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믿음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대입니다. 우리 내가 잘못되면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국제적인 그 네트워크 있고 이 네트워크가 결국 우리를 지지하고 연대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그 외롭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내가 70년대도 그래요. 우리 기독학생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우리의 결의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감옥 가면은 변호사도 떼주고 뭐 국제적인 연대도 오고 뭐 지원도 해주고 연금도 넣어주고 그렇지 않냐 해라 하는 압력이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그 압력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하다 보니까 감옥도 가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도 지금 저기를 보면서 뭐 이런 국제적인 연대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 크게 만들고 우리를 더 신앙인으로 만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들 여러 아시아 나라들이 한국을 그 민주주의를 실현한 투쟁으로 쟁취한 선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국을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움, 지원 이런 것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언론을 통해서 그 정보 교류가 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상 요즘 뭐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SNS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세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계적으로
언론의 앞이라는 게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언론을 받으면은 국제적인 연대를 우리가 하게 되고 그 연대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만들고 그 용기가 결국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언론 운동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초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현장에 사람을 파송하는 일서부터 가족을 돌보는 일로부터 변호인을 우리가 갖다 제공하는 일로부터 뭐 영치금을 주는 일로부터 이런 연대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론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여론몰이 내지 그 뭐라 그럴까 전망을 정확하게 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신승민 목사 또 우리 정진우 목사 그 다음에 이기호 교수 차미경 대표 이런 사람들이 아시아를 넘어 뭐 이런 그 조그마한 그 보고를 한 2주마다 이렇게 만들어내요. 순전히 필리핀, 홍콩, 미얀마 이 급한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얘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잘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뭐 적은 일이지만 그런 것이 팩트 파인딩에 중요하니까 그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세월이 좋아지면은 역시 그 뭐랄까 높은 수준의 그 방문 프로그램이 난 좋다고 봅니다. 박정희 정권 때 유신 때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WCC의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인권 조사하러 오고 WSF 지도자들이 한국에 인권 하러 오고 이런 그 팩트 파인딩 팀과 같은 것이 당국에 상당한 그 압력이 된다는 걸 우리가 그동안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 뭐랄까 경험을 나눈다고 하면은 역시 당국으로 하여금 아주 고민스럽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원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당국으로 하여금 아주 귀찮아서 그 과부에게 과부가 재판장한테 가서 하도 졸라대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그 요구를 함으로써 당국이 아주 손을 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아시아의 모든 고난받는 민중들이 그렇죠. 빨리 이제 희망을 되찾게 되기를 그렇습니다. 바라고요. 북한 얘기도 좀 하나 합니다. 이게 지금 주신 사진이 평양 봉수교회 갔을 때 거기 방문해서 찍으신 사진인데요. 그 북한 인사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1984년에 도산소 모임이 있었고 그 도산소 모임에서 소위 한국의 통일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물꼬가 튀어졌는데 그 도산소 모임에 나는 WSF 대표로 젊은 사람이지만 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CC에 총무를 할 때 2004년이 도산소 20주년이 돼요. 그 도산소 20주년을 그냥 넘기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20주년 행사를 내가 좀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총무로서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해서 WCC하고 협의했어요. 그 WCC가 이제 물론 주인이 돼야 되는데 WCC, CCA가 공동으로 그때의 WCC 국제부를 맡은 사람이 클레멘 존이라고 CC에서 국제부를 했던 친구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멘 존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 대표를 지금 우리가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 대표를 모셔오는 방법을 내가 먼저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방문하는 이 문제를 이제 북한 측에 연결을 했더니 언제 오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2001년 9월 15일입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뉴욕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이 이제 뭐라 그럴까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때는 내가 아까도 얘기한 토니 와우른트 국제부 친구하고 인도 차이나를 방문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캄보디아에 지금 가가지고 캄보디아 그 다음에 제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셋을 방문하려고 세 나라를 방문하러 지금 라오스부터 가 있는 거예요. 라오스에 가니까 아직도 거기는 군사혁명위원회가 정부예요. 아직도 형식상. 그래서 이제 군사혁명위원회 대표하고 우리하고 저녁 먹으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현지 교회 목사가 이제 이렇게 모임을 주선했어요. 그 저녁을 중국집 가 먹는데 중국집 주인이 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말이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금 불났습니다 이거야. 그래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긴장을 하니까 일단 우리가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호텔로 돌아오니까 큰 이런 스크린, 큰 로비의 스크린에서 막 비행기가 그냥 떨어지면서 불나는 것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쌍둥이 빌딩이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홍콩에서 전화가 와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밤인데도 전화가 왔어. 그 다음 날 이제 그 교회 사람들하고 이제 교회 방문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화 연락이 왔어요. 평양에서 연락이 왔는데 홍콩 대표부를 통해서 9월 15일에 돌아간다. 빨리 홍콩에 와서 비자를 받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제 북한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도 저하고 와우른투하고 둘이서 이제 북한을 가고 그때 마침 박성원 목사가 세계 개혁교회 연맹의 신학부 총무를 하고 있어요. 그 신학부를 맡아 지금 하는 거야. 그 친구가 자기 부인하고 북한을 방문할 예정을 잡고 있다가 우리 CCA가 간다니까 우리 넷이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넷이서 우리가 북경에 가가지고 이제 어느 날 만나자 하는 연락을 막 급하게 하고 내가 이제 홍콩에 와가지고 북한 북한 대표부 사람 쪽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시까지 자기를 좀 만나러 오면 좋겠다. 이제 북한 대표부에 갔더니 이도성이라는 사람이 대사야. 아주 반갑게 맞아요. 우리 북한 공화국에 가시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지금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종이로 된 이제 그 아니에요. 종이로 된 그 영사 승인 그걸 딱 주면서 이걸 가지고 북경의 여행사 북한 여행사를 가시면은 비행기 표하고 도장을 찍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비행기 표는 우리가 돈을 미리 다 가지고 냈으니까 좌석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경에 가서 우리 박성원 목사 부부를 만나서 그래서 하루 동안 거기서 지내고 또 뭐 북한 가져갈 선물도 이것저것 좀 사고 그래서 그 북한 여행사에 가니까 준비가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고려항공을 타고 수요일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러고 월요일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비행기 편이야. 예. 그래서 수요일 비행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순안 비행장에 턱 내리는데 완전 민둥산이에요. 민둥산인데 이게 보기에도 벌써 퍽 가난하다는 것이 벌써 눈에 이렇게 띄어. 예. 여하튼 그 이제 비행기에서 떡 내리니까 비행기에서 걸어서 이제 저 이미그레이션 가게 돼 있어. 이제 걸어서 이렇게 이제 이미그레이션에 들어갔더니 뭐 별로 체크 안 해요. 또 짐에도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보고 뭐 성경이나 뭐 이런 거 보고 그죠. 별로 체크도 안 하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조리원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이종로 예. 국제위원장하고 김혜숙 통역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네 사람하고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그러고 보통강 호텔에 예. 집어넣어서 이제 보통강 호텔에서 이제 머물렀어요. 예. 그날 저녁에 머물르고 다음날 아침 몇 시에 만납시다 해서 내려갔지.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종로하고 국제부 김현철이라고 있어요. 김현철 씨하고 그 둘이 그 호텔에서 잔 거야. 말하자면 우리 감시원이지. 호텔에서 자고 만나더니 대단합디다. 대단합디다 이래. 예. 뭐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그 텔레비에서 그 맨하탄 예. 처음 본 거야. 아. 그 15일이거든. 이건 11일인데 예. 11일인데 15일 사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이 사람들이 너무 쇼크야. 그래서 난 모른 척했지 뭐. 그랬더니 여하튼 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모양이라고 막 그 정도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막 흥분이 돼가지고 뭐 정신이 없어. 예.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그 정보가 잘 통제되고 있다는 걸 내가 거기서 이제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뭐 조그리언 위원장이신 강영섭 목사님하고 우선 조그리언 본부 방문하고 그때만 해도 신학교가 있었어요. 예. 신학교가 여기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비닐하우스는 예장 통합 측 남선교회가 돈을 내가지고 비닐하우스 2동을 크게 지었어요. 거기서 상추다 뭐 이런 걸 재배하는 거라. 그것이 좋은 말하자면은 수입원이에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재배한 것을 이 사람들이 특수층에 공급하고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안총무지 안총무님 우리가 예장 그 평신도회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딱 2인데 우리가 더 많이 짓기로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되면은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 조금 이렇게 조금 언덕인데 언덕에서 비닐하우스 구경을 잘 하고 돌아오니까 빵 공장을 데려가. 빵 공장을 데려갔는데 보니까 이제 그 월드 비전이 만들고 있고 또 우리 조그련도 만들고 있고 이 몇 가지 시설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데려간 데는 월드 비전이 맞는데 거길 데려가서 이제 그 프로세싱 하는 걸 쭉 구경을 시키고 밀가루 포대에 이것은 미국 장로교회가 제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 한글로 써져 있어요? 한글로. 그러니까 밀가루를 중국에서 반입하고 그 중국에서 반입하면서 거기에는 미
이 장로교 제공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보니까 이제 이승만 목사, 그 다음에 김인식 목사, 이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중심이 돼가지고 지원해서 밀가루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눈으로 봤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밀가루를 통해서 쭉 만드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럭저럭 한 해 하루를 보내고, 뭐 별로 교회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관광 비슷하게 해서 뭐 주차탑도 올라가 구경시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구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낭낭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낭낭 지역은 말하자면은 아파트촌이에요. 여기는 강남이야. 잘 지어놓은 아파트촌에 가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가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한 10대 명들이 둘러앉아 있어요. 아코디언을 가지고 찬송가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는 없고, 우리 곽선희 목사의 비디오 설교의 일부를 이렇게 잠깐 들었다 끄고, 뭐 이렇게 예배 형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뭐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 보고도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 뭐 그 이제 그렇게 낭낭 지역 아파트촌에 가정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 이제 물어봤지, 교세가 어떠냐. 근데 교회는 봉숙교회가 있고 칠골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가 한 500여 군데가 있고, 교인은 한 13만 정도가 된다. 13,000. 13,000 정도의 교인을 확보하고 있다. 막 그런 정도의 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신학교는 우리가 감리교 남녀부연회? 서부연회에서 서부연회에서 자기네를 교재나 책이나 서부연회가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 공부는 늦지만은 받아보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꾸준히 신학생을 모으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내지 한 기를 졸업시키고 나서 좀 뜸해 있다가 또 한 기를 모아서 해서 졸업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정도를 하고 주일날이 된 거예요. 주일날이 되니까 이제 예배를 보는데 성가대가 있고 우리는 앞자리에 쭉 앉아 있고, 아까 얘기한 이성복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저 우리가 듣는 대로 간절하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얘기를 아주 간절하게 간략하게 설교를 그 노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났더니 나보고 뭐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다. 안재홍 총무는 아시아 기독교협회 대표하는 총무신데 아무래도 인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보고 인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인사를 간단하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만은 아시아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 교인들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계자씨 얘기를 했어요. 계자씨가 작지만은 이것이 자라면은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커진다. 북한의 계자씨와 같은 교회가 큰 교회가 둘이고 500개의 가정교회가 있고 마치 계자씨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것이 많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평화 통일이 되었으니 우리 한 몸으로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그저 이야기로 인사를 쭉 하고 났어요. 끝나고 났더니 이제 그 사진도 찍고 뭐
그때의 옥수수 박사 있잖아요. 김순권 박사. 예. 김순권 박사가 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 사진 찍혀서 나와 있어요. 예. 김순권 박사도 와서 앉아 있었고 뭐 쭉 이렇게 해서 여하튼 예배가 끝나니까 우리를 데리고 걸어서 얼마 안 가니까 칠골교회가 있어요. 예. 칠골교회는 뭐 아시는 대로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강반석 어머니를 예.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교회. 칠골교회는 예배를 안 보고 예. 우리가 왔다니까 환영회 비슷하게 하면서 뭐 서서 찬송도 하고 친교도 하고 우리 얘기도 듣고 자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그저 예배는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 전에 예배를 본 게 아니라. 아마 자기네끼리는 받겠지. 먼저. 또 일부는 우리 봉숙교회 와서 받겠지. 근데 우리 갔을 때는 예배는 안 보고 친교하고 뭐 우리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CC에 총무하면서 이분들이 84년에 이 강영섭 위원장, 그 다음에 이종로 국제위원장, 또 김현철 그 분하고 또 한 분하고 네 분을 우리가 경비돼 가지고 이 도산도 20주년 모임에 오셨고 그래서 참석을 하고 강연도 하고 좋은 토의도 하고 그래서 20년 전에는 북한 대표가 참석을 못했는데 20년 후에는 우리가 20주년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때의 주재 강사가 제임스 레인이, 제임스 레인을 그때는 이제 미국에 은퇴가 계시는데 우리가 모셔다가 그 양반을 주재 강사를 모셨고 아까 얘기했던 WCC 누구요? 총무진은 필립 포터를 우리 성서연구 강사로 해서 그때 이제 독일에 살고 있어요. 독일에서 오시고 그리고 일본 뭐 NCC, 우리 CCA, WCC 국제 관계 사람들 우리가 거의 똑같이 1회 때 했던 사람은 바뀌었지만은 그런 그 포맷으로 우리가 모임을 잘했고 한국에서는 백동욱 목사가 당시 NCC 총무로 한국 대표들을 데리고 왔고 기독공무원은 김훈 국자 편집국장이 와서 취재 특별히 했고 우리 한배호 교수가 또 강사로 와서 얘기를 하고 박상증, 오재식, 강문규 이 시니어들이 그 모임에 다 참석을 해주셨고 그런 그 경험을 있는데 이 조그련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가 그걸 하다가 못 이루고 말았어요. 인쇄 공장을 하나 남경의 성경인쇄공장처럼 우리가 북한에도 인쇄 공장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일본 제일기독교협의회, 일본 제일교회하고 우리 CCA하고가 나서가지고 그때 강영일 목사가 총무인데 강영일 목사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세 번 회의를 했어요. 동경서도 하고 북경에서도 하고 그래 또 우리 김호용 총무도 나서서 준비를 하다가 결국 몇 번 우리가 하는데 북한에서도 그렇게 뭐 시퉁맞게 나오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이삼열 교수가 유네스코를 하면서 유네스코가 인쇄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뭐 교과서 찍고 하는데 그 소규모지만 유네스코가 일단은 우리가 하던 대신 일을 해줬어요. 그런 일이 있고 북한 대표가 처음에 WCC 모임에 나온 것은 91년 캔베라 총회 때. 그때는 고기준 목사가 그때 서기장으로 오셔가지고 권호경 NCC 총무하고 둘이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를 받고 우레 같은 박수를 받고 했던 것이 처음 에큐메니컬 운동으로서의 보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랄의 총회 때는 강영섭 위원장이 오셨고
포탈레그레도 오시고 뭐 그래서 국제 모임에 이 소외됐던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은 에큐메니컬 운동의 그 하나의 좋은 선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CCC를 끌어낸 것도 에큐메니컬 운동 WCC를 중심으로 또 KCF를 끌어낸 것도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 또 그 사람들을 여러 나라 중요한데 돌린 것도 에큐메니컬 운동. 그래서 말하자면은 고양이 방울 다는 역할을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이 미지를 개척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막힌 관계를 이제 뚫는 일을 하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적 경험이 많으신데요. 지금 보면 우리 한반도 남북미 관계가 아주 잘 풀린 듯 하다가 지금 이제 아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랜 경험에 비춰서 이 한반도 문제, 남북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것은 역시 교회나 시민사회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랄까 한계가 딱 거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딱 한계가 있고 그 한계와 한계가 서로 겹치는 그거는 정부와 시민사회, 종교가 같이 협업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곳에 그 코먼 그라운드, 그 코먼 그라운드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접합점에서 어느 단체, 어느 곳이 먼저 나서야 좋을까 하는 것은 서로 협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 단독으로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부가 해야 할 것, 종교계가 해야 할 것, 시민사회가 해야 할 그 분야별 역할을 잘 나누어 하는 것을 협업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협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너희들 떠들지 말아라 말이야.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뭘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원래 자기네가 뭐 그런 식으로 끌고 나와 왔으니까 그런 태도로는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그들은 꼭 종교계와 시민사회와 함께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역할 분담을 가져나가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아마 대표적인 것이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문제를 퇴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WCC가 나서가지고 백인 소수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에큐메니컬 운동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백인 정부가 무기 사는 것을 차단시키고 뭐 여하튼 모든 이 노력을 한꺼번에 쏟아가지고 그것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를 정부나 이런 데서 과소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소평가를 넘어 과대평가는 아니지만은 이 역할은 우리가 유엔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들의 큰 덩어리 네트워크가 있고 NGO는 NGO들의 큰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NGO는 뭐 소셜 포럼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유엔에 대응하는 그 포럼이 엄청난 사회적인 임팩트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의 문제다, 뭐 인권의 문제다, 기후변화의 문제다. 이런 거 다 정부보다는 이쪽 시민사회가 내걸은 그 에젠다거든. 이런 것처럼 앞으로의 이 풀어나가는 문제도 정부가 좀 더 뭐라 그럴까 개방성이라고 할까 유연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내세워 가지고 그래서 좀
얘기를 듣고 역할을 서로 담당하고 그러면은 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끼리는 지금 교착 상태지만 그렇죠. 세계 시민사회나 기독교 종교계. 종교계가 나서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길을 찾아 나가자 그 말씀이시군요. 제가 사진 하나 준 대로 지금 그 아셈 모임에 내가 한번 갔어요. 아셈 모임에 가니까 아셈 종교 간의 대화의 모임을 암스테르담에서 했고 거길 가 보니까 아셈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사들이에요. 각 나라 대사가 주로 문화 종교계를 그 프로그램의 이슈로 삼는 그 주축은 대사야. 근데 이쪽 시민사회 종교 간의 대화니까 종교 간의 대화에 가서 보니까 아세아 다 내가 아는 아시아 CC의 지도자들이 다 앉아 있는 거야. 나라마다 내놓으라 하는 친구들은 이 아셈 종교 간의 대화에 다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아하 이것이 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기독교로서는 교단 지도자들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을 협업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주 협업하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이제 떡 갔는데 이 양반들이 2년마다인가 이렇게 종교 간의 대화의 모임을 해요. 그 암스테르담 다음에는 파키스탄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파키스탄이 하게 되는데 정부 여건으로 봐서 파키스탄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좀 이것을 주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 대표들한테 특별히 요청을 하는데 아주 집요하게 그 네덜란드 고 대사가 요 프로그램 이제 말하자면 주재하는 사람이 날 따로 불러요. 내가 이제 시니어니까 나이 때문에 불러더니 시리어스하다. 한국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이걸 주최하고 뭐 남는다. 그러니까 한국이 꼭 좀 이 다음 모임을 호스트 해달라는 그 요청을 정식으로 이 모임에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정색을 했지. 나는 기독교계의 대표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정부의 대표성은 없다. 이건 정부가 관련된 문제인데 정부 측에는 지금 문공부의 사무관이 지금 하나 와 있긴 하다. 이 사무관의 역량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 내부적으로는 토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모였어요. 모였더니 그 사무관이 내 말이 맞아. 저로서는 뭐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제안을 했지. 대사관 사람하고 한번 1차적으로 협의를 해보자. 그래 대사관 사람한테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가 저녁을 낸대. 그 저녁 모임에 가서 여차여차 하다는 얘기를 했더니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우리 대사관에서도 우리 권한이 없으니까 제가 본국에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서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사관 사람이 와가지고 잠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만 해주십시오. 본국에서는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얘기는 이번 모임이 아니라 본부로, 그러니까 그 아셈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어요. 싱가포르 사무실로 연락을 하겠다. 그렇게만 정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따로 했더니 좋다고. 그럼 그렇게 일 한 건 해줘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와서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까 물은 대로 이 종교계나 시민사회계를 그렇게
얕잡아 봐서는 안 돼. 이 사람이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외교, 민간 외교의 이 기독교 특별히 이 네트워크를 잘 이용하면 그만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렇게 봅니다. 좀